When I worked there, I felt as though he was a guy that has lived his whole life to be the owner of that particular team. So it is surprising, I guess, and from my experience, just because of my 3 years there, I didn't necessarily see that coming. But in general, people have different reasons to do whatever. I'm not going to pretend to know everything that's going on there. I'm just more looking at the fact that, wow, the organization's worth that much? And, I couldn't get free coffee?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트레이드 소식과 라마 잭슨 트위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로 FA를 끝내기 아쉬워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휴스턴 텍산스로부터 브랜든 쿡스를 받아왔고, 그리고 그 대가로 2023년 5라운드 픽과 2024년 6라운드 픽 한 장씩을 그 대가로 주게 되었는데요. 작년 시즌 카우보이스는 본인들의 리시버였던 아마리 쿠퍼를 브라운스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5라운드를 한 장밖에 받지 못하면서 팬들에게 어떻게 아마리 쿠퍼 대가로 5라운드 픽 한 장밖에 못 받아오냐, 이러한 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어쨌든 본인들도 브랜든 쿡스를 상대로 굉장히 저렴한 대가로 트레이드를 성공해옴으로써 좀 면목이 섰어요. 어쨌든 아마리 쿠퍼나 브랜든 쿡스나 좋은 베테랑 선수 리시버들이죠. 이 카우보이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이 리시버 영입이 왜 이렇게 굉장히 필요했냐면, 결국 이들은 좋은 런게임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 런게임을 바탕으로 패싱 게임에까지 이 런게임의 효율성과 파괴력이, 영향력이 이어져 가야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이어지지 못했어요. 물론 리그 상위권의 팀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탈락하고, 그리고 강팀과의 대결에서 매번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은 결국 버티컬 스트레치, 스피드, 이 리시빙 옵션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이 현저히 부족했고, 이 프레스캇이라는 쿼터백은 물론 뛰어난 쿼터백이긴 하지만 스피디한 리시버의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CD램이 결국 슬롯 리시버로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마이크 갤럽은 아웃사이드에서 굉장히 피지컬하고 50대 50 볼경합에 유능한 선수이긴 하지만, 또 다른 작고 아웃사이드와 슬롯을 모두 오가면서 민첩하고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버티컬 스트레치 능력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런게임 그리고 다른 패싱 리시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브랜든 쿡스라는 리시버는 아직도 매년 1000 리시빙 야드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이제 30살에 접어들긴 하지만, 그가 다른 부상이나 그러한 걱정만 없다면 아직도 빠르고 굉장한 민첩성을 가진 리시버로서 카우보이스 오펜스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샐러리가 문제죠. 샐러리가 비싸다 그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카우보이스에서는 샐러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 싶고요. 결국 이들의 오펜스를 한 단계 더욱더 도약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피드를 가진 리시버로서 다른 선수들과 그리고 이들의 오펜스에 있어서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레이드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뉴욕 제츠와 트레이드를 선보였는데, 일라이자 무어라는 굉장히 젊은 리시버를 브라운스는 데려왔고, 그리고 올해 3라운드 픽 한 장, 74번 픽 한 장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뉴욕 제츠에게 2023년 올해 2라운드 픽, 전체 42번째 픽을 보냈습니다. 결국 리시버와 3라운드 픽을 가지고 2라운드 픽을 보낸 효과이고, 어쨌든
일라이저 무어라는 젊은 리시버를 뭐 3라운드 픽, 뭐 4라운드 픽 정도의 대가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두 구단 모두 윈윈인 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컬 할드먼을 최근에 영입한 뉴욕 제츠가 어쨌든 일라이저 무어라는 리시버가 분명 재능 있는 선수는 맞지만 언해피를 계속해서 띄웠고 새로운 팀으로 가고 싶다, 뭐 새로운 쿼터백과 뛰고 싶다 이러한 인터뷰를 자주 선보였기 때문에 불만 많았던 선수를 치우고 2라운드 픽, 전체 42번째 픽을 받아왔다. 이 42번째 픽으로 또 다른 젊은 리시버를 뽑을 수도 있고 제츠는 어쨌든 에런 로저스 트레이드를 앞두고 이 트레이드 픽 자원을 계속해서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1라운드 픽을 주든 2라운드 픽을 주든 뭐 내년 픽을 주든 뉴욕 제츠는 어쨌든 이 큰 대형 트레이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가능한 많은 드래프트 픽 자원을 모으는 것이 이 팀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였고 결국 트레이드를 통해서 3라운드 픽으로 2라운드 픽을 마련했다는 점, 제 개인적으로는 뉴욕 제츠가 어쨌든 1라운드 픽을 올 시즌 뭐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뭐 좋은 2라운드 픽을 통해서 또 다른 뭐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뭐 자원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도 뭐 마찬가지로 브라운스도 이 리시빙 옵션이 굉장히 부족한 팀이었죠. 뭐 예전에 자비스 랜드리, 뭐 OBJ 다 뛰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리시버진 결국 뭐 아마리 쿠퍼를 작년에 영입하면서 잘 써먹기도 하였고 뭐 했지만 어쨌든 드션 하슨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많은 리시버,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현재 리시버진에 없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스타일의 리시버, 뭐 가젯 플레이어, 스피드 모션 각종 플레이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리시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라이저 무어의 영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저는 두 팀 모두 윈윈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일라이저 무어는 어쨌든 뉴욕 제츠가 아닌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 가서 다시 한번 본인의 그런 잠재력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I do. You know, you gotta plan for all the contingencies for sure. But I'm pretty fired up about Lamar Jackson. I mean, Lamar Jackson is a great player. Lamar came back in great shape last year. He's fired up to play. That's the Lamar that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Can't wait to get back on the grass and go to work, and I'm confident that's going to happen. 현재 NFL의 또 다른 연례 행사 중 하나인 오너 미팅, 뭐 코치 미팅, 뭐 GM 미팅이 현재 진행 중인 순간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쿼터백, MVP 출신의 라마 잭슨이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트레이드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3월 2일에 라마 잭슨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트레이드를 요구하였고 사실상 구단은 본인의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뭐 본인은 뭐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팬들에게 그리고 언론에 밝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 밝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논 익스클루시브라는 프랜차이즈 태그를 현재 건 레이븐스는 어쨌든 라마 잭슨은 모든 팀들과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뭐 그가 트레이드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의 상태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라마 잭슨이 현재도 트레이드가 뭐 가능한 상황이었고 다른 팀과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라마 잭슨이 왜 굳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것을 밝혔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 레이븐스 팬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 레이븐스 구단을 엿먹이기 위해서 뭐 존 하보 감독이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 트윗을 올렸기에 뭐 그에 따른 관심과 그런 미디어의 집중도가 하보 감독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뭐 당연히 이게 존 하보 감독을 엿먹이려고 라마 잭슨이 올린 것은 아니고 이 코치 미팅이 현재 한가운데 진행 중인 순간에
라마 잭슨은 액션에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본인이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고 다른 팀들과의 협상이 가능한 순간이 왔지만 라마 잭슨을 원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고 뭐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들렸지만 우리가 이 라마 잭슨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뭐 뉴욕 제츠, 애틀랜타 팔콘스, 워싱턴 커맨더스, 뭐 휴스턴 텍산스, 뭐 다른 기타 등등의 팀들이 결국 라마 잭슨에게 관심 없음이라는 뉴스들을 흘리기 시작했고 결국 라마 잭슨은 이러한 본인의 계약 협상에 있어서 진전을 잘 보이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은 레버리지를 구단과의 협상, 원 소속팀인 레이븐스와의 협상에서도 좋은 레버리지상의 우위를 점유하지도 못하였고 결국 이 셀프 에이전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오프 시즌을 현재 라마 잭슨은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이 셀프 에이전트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에이전트를 고용한 위치라면 내가 굳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의 에이전트가 나를 대변해서 뭐 계약을 찾아주고 대신 협상을 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라마 잭슨은 셀프 에이전트잖아요. 결국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라마 잭슨은 아무런 계약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아마 본인 스스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어요. 거의 최초의 움직임이었죠. 라마 잭슨이 뭐 계약이나 이런 상황에 접어들면서도 라마 잭슨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뉴스 같은 것을 흘린 적이 없어요. 뭐 본인이 얼마 정도의 계약금을 원한다, 뭐 풀리 개런티를 원한다, 정확한 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라마 잭슨은 뉴스를 흘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금까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결국 이제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결국 그러한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적기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 오너 미팅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직접 뭐 트레이드 요구한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나를 얻으러 와라, 뭐 come get me 라는 취지의 현재 트위터를 올리게 된 거죠. 결국 라마 잭슨을 원하는 팀들은 뭐 하보 감독에게 직접 문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레이더스의 GM에게 문의를 할 수도 있고 뭐 구단주끼리 또 의논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라마 잭슨을 뭐 레이븐스가 어쨌든 뭐 하보 감독은 어쨌든 라마 잭슨이 돌아올 것을 믿는다 라고 밝히긴 했지만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레이븐스라는 팀은 분명히 라마 잭슨에게 많은 돈을 주려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적절한 대가만 받는다면 그를 넘기는 것에 있어서 현재 주저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또 뭐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뭐 토드 먼킨 코치를 영입하고 그간의 코치였던 그렉 로만 코치를 내보냈다는 뜻은 결국 새로운 오펜스 체제를 꿈꾼다. 이것이 물론 라마 잭슨과 토드 먼킨 코치의 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렉 로만 코치가 추구했던 오펜스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른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이겠다. 이는 즉 이 시나리오 상에는 라마 잭슨이라는 선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레이븐스도 정말 고심을 해야 되겠죠. 본인들의 현재 쿼터백 룸에는 뭐 헌틀리가 있긴 하지만 헌틀리가 뭐 프로볼 출신 쿼터백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진짜 실력 자체가 프로볼이었던 것은 아니니까 라마 잭슨이 떠났을 때 과연 레이븐스라는 팀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대가는 어느 정도여야 할지 레이븐스라는 팀도 분명히 고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비싸다고 해서 라마 잭슨을 내보낸다,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대체제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팀의 오펜스, 우리 팀의 로스터가 이 라마 잭슨을 위한 오펜스로 현재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현재 달리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일까?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레이븐스라는 구단을 떠나서 라마 잭슨을 필요로 하는 팀들은 분명히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라마 잭슨은 MVP 출신의 쿼터백이잖아요. 슈퍼스타급 쿼터백. 모든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의 쿼터백이고, 루징 시즌의 팀을 위닝 시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현재 쿼터백이 필요한 팀들, 뭐 뉴욕 제츠, 그리고 뭐 테네시 타이탄스, 인디애나 콜츠, 휴스턴 텍산스,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워싱턴 커맨더스,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 뭐 그리고 템파베이 벅스, 캐롤라이나 팬터스, 애틀란타 팔콘스, 그리고 어쩌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까지 정말 쿼터백이 필요한 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가장 유력한 팀들 두 팀을 꼽자면 인디애나 콜츠와 애틀란타 팔콘스라고 봐요.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뭐 드래프트 전체 4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올 시즌 드래프트 탑2 쿼터백은 결국 브라이스 영과 CJ 스트라우드예요. 전체 1픽을 가진 캐롤라이나 팬터스, 이들은 드래프트를 통해서 트레이드업을 단행하였고, 결국 드래프트 중에 쿼터백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선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쿼터백을 뽑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체 2픽인 뭐 휴스턴 텍산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탑2 쿼터백 중에 남는 쿼터백 한 명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인디애나 콜츠 전체 4픽을 가진 이 팀은 결국 우리의 뭐 두 번째 티어의 쿼터백들, 뭐 앤서니 리차드슨이나 뭐 윌 레비스나 뭐 이러한 선수들을 현재 픽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러한 선수들이 전체 4픽에 걸맞는 선수들인지, 그리고 콜츠가 과연 만족해할 만한 유형의 선수들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죠. 결국 저는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라마 잭슨에게 좀 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디애나 콜츠, 그동안 이 팀은 항상 뭐 앤드류 럭의 갑작스러운 은퇴 이후 항상 베테랑 쿼터백들을 데려오는데 급급했어요. 뭐 필립 리버스, 그리고 뭐 자코비 브리셋, 그리고 맨 라이언, 뭐 칼슨 웬츠, 검증된 베테랑 쿼터백들을 항상 데려오면서 이 팀을 뭐 1년, 2년 근시안적으로 이끌기를 원했던 팀이었어요. 우리들은 전력이 자신 있기에, 우리들은 완성된 팀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오케이, 경험 많은 쿼터백, 우리의 뭐 좋은 오펜스 스킨, 뭐 좋은 오라인과 함께 우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런 팀의 방향성을 항상 보여주었던 팀이에요. 그런데 인디애나 콜츠는 결국 뭐 전체 4픽을 가질 정도로 좋지 못한 시즌을 선보였고,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 1, 2년 베테랑 쿼터백들의 땜빵의 그러한 길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뭐 많은 콜츠의 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뭐 새로운 젊은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드래프트에서 뽑아보자 라는 뭐 요구가 현재 많긴 하지만, 결국 인디애나 콜츠 그리고 짐 얼세이 구단주가 원하는 그간의 방향성, 크리스 볼라드 단장의 그간의 방향성은 결국 베테랑 쿼터백을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베테랑 쿼터백 라마 잭슨이 있습니다. MVP 출신의 쿼터백이 시장에 나왔다고요. 정말 구하기 힘든 상황이죠. 흔히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인디애나 콜츠는 이 라마 잭슨을 영입함으로써 뭐 전체 4픽 뭐 한 장과 뭐 나머지는 뭐 2라운드 픽이든 뭐 3라운드 픽이든 함께 떠넘겨 주면서 결국 라마 잭슨을 통해 이 AFC 사우스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곧바로 디비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변모할 수 있는 현재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윌 레비스, 뭐 앤서니 리차드슨, 이러한 선수를 뽑음으로써 이 선수들은 분명히 도박성의 픽이고, 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뭐 확실치 않은 상황 속에서
뭐하러 이들에게 기대를 겁니까? 안전한 현재 답안이 있는데요. 물론 라마 잭슨이 뭐 높은 연봉을 받고 그건 사실이에요. 뭐 셀러리 캡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라마 잭슨은 안전빵이에요. 확실한 이 카드가 있는데 굳이 인디애나 콜츠가 전체 4픽으로 이 탑티어 쿼터백들을 제외하고 굳이 또 다른 드래프트 쿼터백을 뽑아야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라면, 제가 인디애나 콜츠라면 이 라마 잭슨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좀 아쉬운 결과를 남기긴 했지만 라마 잭슨은 그간의 칼슨 웬츠와 맨 라이언과는 분명히 다른 쿼터백입니다. MVP 출신의 아직도 젊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쿼터백이 있는데 뭐 어때요? 저라면 방아쇠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같은 디비전인 뭐 휴스턴 텍산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뭐 CJ 스트라우드를 뽑는다. 그렇다면 브라이스 영을 당연히 택할 휴스턴 텍산스겠죠. 하지만 뭐 브라이스 영도 현재 의문부호가 많잖아요. 그의 뭐 빈약한 사이즈가 과연 NFL에 통할 것이냐, 뭐 부상을 얼마나 잘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라마 잭슨이라는 확실한 답안, 뭐 라마 잭슨이 어쨌든 건강만 하다면 MVP급의 모습을 매 경기 보여줄 수 있는, 팀을 몇 단계나 도약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뭐 전체 2픽이긴 하지만 전체 2픽을 주고 뭐 3라운드 픽 1장을 주고 1라운드 픽 2장 대신 뭐 대가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라마 잭슨을 충분히 택해도 돼요. 휴스턴 텍산스 현재 셀러리 캡도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애틀랜타 팔콘스도 마찬가지죠. 애틀랜타 팔콘스 이번 오프 시즌 동안, 이번 FA 동안 정말 많은 선수들과 뭐 연장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FA에서 뭐 많은 선수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결국 본인들의 현재 팀 상황은 NFC 사우스 디비전의 꼴찌 팀인 것과 현재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아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아직도 뭐 데스몬드 리더가 현재 뭐 선발 쿼터백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 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 팀이 당연히 챔피언십에 진출할 거라는 뭐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라마 잭슨을 만약 영입한다면 그 돈을 라마 잭슨에게 주었다면 이 팀은 뭐 뉴올리언 세인츠를 뛰어넘는 NFC 사우스 디비전 뭐 우승 배당 1순위의 팀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팀들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애틀랜타 팔콘스, 휴스턴 뭐 텍산스, 캐롤라이나 팬터스, 이 모든 팀들은 1년 전에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각종 뭐 23명과의 뭐 법정 소송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드션 왓슨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었던 팀들이에요. 1라운드 픽 2장은 기본이고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풀리 개런티 금액을 주었고 뭐 이들도 결국 $200밀리언 이상의 계약을 뭐 제시했을 정도로 드션 왓슨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팀들이 1년 만에 라마 잭슨에게 무언가를 거는 것에 있어서 꺼려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라마 잭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결국 드션 왓슨이라는 선수에게도 분명히 더 큰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었지만 왜 라마에게는 이토록 엄격한지, 왜 이들은 굳이 본인들의 팀을 한 단계 프랜차이즈를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서도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워싱턴 커맨더스의 구단주 댄 스나이더라면은 덴버 브론코스와 똑같은 전략을 썼을 거예요. 덴버 브론코스는 구단 매각을 앞두고 러셀 윌슨을 1라운드 픽 뭐 2장 주고 뭐 막대한 계약 주면서 결국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앉혀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덴버 브론코스 프랜차이즈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갔고 팬들은
더욱더 시즌권을 갱신하고 더욱더 올라갔어요. 구단 가치가. 결국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이 월마트 구단주에게, 새로운 구단주에게 구단을 굉장히 비싸게 잘 팔았어요. 댄 스나이더 현재 오너도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매각을 앞두고 결국 본인이 더 많은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구단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라마 잭슨 영입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라마 잭슨 영입해서 이 워싱턴 DC의 이 수많은 팬들이 다시 시즌권을 끊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구단 가치 올리고 그러면 팔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역시 댄 스나이더는 뭐 그런 것은 실망시키지 않죠. 뭐 자코비 브리셋 영입하고 뭐 샘 하웰가 간다, 뭐 그냥 구단에 아예 관심이 없는 오너예요. 아무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왜 NFL의 현재 이 많은 팀들은 정말 본인의 프랜차이즈를 한 단계 아닌 두 단계, 세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굳이 저버리고 있나 싶어요. 라마 잭슨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뭐 4년짜리 아니면 뭐 3년짜리라도 걸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Yeah, well, first of all, Lamar Jackson's a fantastic player, but you know where we stand is, you know, it would be disingenuous and operating, negotiating in bad faith if we went down that path. So right now we have our plan, we have our process, and we're sticking to that. 라마 잭슨의 트위터가 나온 이후 이 뉴욕 제츠도 많은 질문을 받았죠. 뉴욕 제츠도 뭐 라마 잭슨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았고 결국 뉴욕 제츠는 대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들의 플랜 A는 에런 로저스다. 플랜 B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뉴욕 제츠라는 구단이 왜 안 되는 구단인지를 정말 또 한 번 느꼈어요. 현재 뉴욕 제츠라는 팀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공연하게 그린베이 패커스와 에런 로저스를 두고 현재 트레이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구단이 뭐 트레이드에 현재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 에런 로저스의 계약 문제, 뭐 페이컷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계약 일부를 뭐 땡길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결국 대가예요. 에런 로저스를 받아오는 대신 뉴욕 제츠가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얼마만큼의 대가를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협상이 진전이 되질 않고 있는데, 라마 잭슨이라는 또 다른 옵션, 또 다른 플랜 B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터뷰를 받았다면 뉴욕 제츠는 레버리지라는 것을 활용을 했어야 됩니다. 모든 협상은 결국 레버리지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레버리지상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아쉬운 쪽이냐. 결국 이를 통해 대가가 움직이고 협상이 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에런 로저스라는 선수를 두고 그린베이 패커스 구단과 현재 입씨름을 하고 있는 뉴욕 제츠는, 그렇다면 우리에겐 플랜 B가 있다. 우리는 라마 잭슨의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뭐 살펴보겠다. 뭐 꼭 에런 로저스가 아니어도 우린 뭐 또 다른 방향이 있다. 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의 레버리지를 우위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멍청한 팀은 우리는 라마 잭슨 관심 없다. 우리는 오로지 에런 로저스만 관심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레버리지상 우위를 낮게 만들었어요.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 뉴욕 제츠가 대놓고 뭐 우리는 라마 잭슨 관심 없다. 오로지 에런 로저스다. 그러면 그린베이 패커스는 그냥 본인들이 레버리지상 우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배짱 협상을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뉴욕 제츠 너네가 뭐 픽 2개를 안 줄 것이냐, 1라운드 픽을 안 줄 것이냐, 뭐 내년도 픽을 안 줄 것이냐, 계속해서 뻐기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뉴욕 제츠는 본인들이 지쳐서 패커스가 원하는 대가를 주겠죠. 결국 라마 잭슨도 마찬가지예요.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과 이 계약 협상에 있어서 본인에게 레버리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드션 왓슨이나 카일러 머레이 다른 쿼터백들의 선례를 통해서
본인이 과연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결국 협상을 했어야 됐어요. 뉴욕 제츠 또한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이 저버렸고 결국 스스로 지고 들어가는 꼴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결국 이번 뭐 FA나 이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 계약 협상이나 이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레버리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어요. 뭐 연평균 4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데니얼 존스의 에이전트는 본인들에게 레버리지상 우위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뉴욕 자이언츠는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를 좋아하고 뉴욕 자이언츠는 현재 뭐 몇 년 만에 이 플레이오프 첫 승을 하고 결국 팀을 현상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원한다. 이러한 것을 잘 파악을 하였고 결국 본인들에게 있어서 레버리지상 우위가 있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뭐 35밀리언, 40밀리언, 45밀리언 달러 의도적으로 미디어에게 있어서 뭐 본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면서 결국 40밀리언 달러라는 대박 계약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또 다른 FA 플레이어인 뭐 챈시 가드너 존슨, 라이온스와 계약을 합의했죠. 1년간 뭐 8밀리언 달러. 하지만 이글스에서 더욱더 좋은 오퍼를 받았던 챈시 가드너 존슨은 결국 거부를 했다가 많은 팀들의 뭐 선택을 받지 못해서 결국 단년 계약에 그쳤어요. 현재 올 시즌 FA 마켓에서 뭐 제시 베이츠를 제외하면 세이프티 마켓은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았죠. 하지만 챈시 가드너 존슨은 본인의 가치가, 본인의 레버리지가 그렇게 낮은 줄 착각을 했고 그리고 높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고 결국 계약을 뻐기다가 단년 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타이트엔드인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달튼 슐츠 그리고 뭐 마이애미 돌핀스의 타이트였던 마이크 게시키, 이 타이트엔드들 또한 두 선수 모두 작년 시즌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고 뛰었어요. 그리고 작년 태그 값은 무려 뭐 10밀리언 달러가 넘어갔고요. 이 프랜차이즈 태그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에이전트는 레버리지라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게 되었어요. 다음에 이 프랜차이즈 태그의 함정은 결국 그 다음에 우린 이 프랜차이즈 태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 더 많은 계약, 더 좋은 계약을 요구해야 한다. 레버리지상 우리에게 우위가 있다. 라는 착각을 심어줘요. 하지만 1년 사이에 이 두 명의 타이트엔드 모두 뭐 스탯상 떨어졌고 그 플레이 퍼포먼스상 별로 좋은 시즌을 치르지 못했어요. 결국 뭐 10밀리언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바라였던 이 팀들은 결국 끝끝내 다른 팀들과의 협상에 실패하였고 결국 두 선수 모두 단년 계약에 합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런닝백 마켓도 동일합니다. 뭐 두 명의 런닝백,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았던 세 명의 런닝백이죠. 토니 폴라드, 세쿠안 바클리, 그 조시 제이콥스, 이 각 팀의 오펜스의 핵심 선수들이었던 이 런닝백들은 처음에 태그가 걸리자마자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달리 3명의 선수 모두 현재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뉴욕 자이언츠는 세쿠안 발클리에게 너가 좋은 선수인 것은 알지만 우리는 뭐 마켓 세팅급의 계약은 주지 못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 올해 프리 에이전트에서 새로운 팀을 찾은 런닝백들은 연평균 길어야 2년이에요. 뭐 길어야 3년. 그리고 많아봐야 6밀리언 달러의 평균 금액을 받았고요. 뭐 터치다운 17개를 기록한 자말 윌리엄스는 3년간 12밀리언 달러.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1200 러싱 야드와 프로볼에 등극한 마일스 샌더스는 4년간 25밀리언 달러로 뭐 캐롤라이나 패터스라는 좀 부족한 팀에 갔고요. 이 시장에서 현재 런닝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확연히 낮은 가치로 측정이 되어 있고 결국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자연스럽게 구단에게 있어서 레버리지상 우위가 만들어졌어요. 시장 마켓이 결국 런닝백을 위한 마켓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팀들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프랜차이즈 태그를 건 런닝백들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결과 뉴욕 자이언츠는 바클리에게 너가 좋은 선수인 건 알겠지만 마켓 세팅급은 못 주겠다 라는 인터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번 FA나 이번 트레이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좋은 계약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레버리지상 우위가 내가 있는지 상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빨리 해야 하는지 느리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선수들과 그러지 못한 팀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고요. 팀과 선수들은 더욱더 똑똑해져야만 합니다. 본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각 다른 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하는지를 잘 알아내야 합니다. I think Brock has earned the right with the way he played that he's probably the leader in the clubhouse at that. You know, I'll let Kyle make those kind of decisions, but I know when we talk, I think Brock's probably earned that right to be the guy. If we were to line up, he'd probably take that first snap. And really excited about where Trey is at with his progress from his injury. He's been working really hard, and love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bring in Sam Darnold and his skill set. We think it's a really good fit. And so we like that room a lot. 다음 뉴스는 라이너스의 GM 존 린치가 인터뷰를 통해서 브록 퍼디는 라커룸의 리더다. QB1이다. 데이1 스타터다. 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결국 이 인터뷰를 통해서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이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더욱더 자아내게 되었는데요. 일단 나이너스라는 팀은 현재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에게 충분히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작년 플레이오프 기간에 이 브록 퍼디와 함께 챔피언십까지 진출했다 라는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가진 자질들 뛰어난 쿼터백으로서의 패스 정확성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라커룸의 리더나 그리고 이 선수의 행실, 이 선수의 열정,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이 나이너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1라운드 픽 3장을 태웠고 결국 전체 3픽 드래프트 전체 꼴찌 쿼터백이 전체 3픽 쿼터백을 밀어낸 꼴이 현재 되었는데 결국 트레이 랜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물음이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살펴보면서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분명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 쿼터백이다. 어깨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장점을 가진 쿼터백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두고 결국 잠재력이 더욱더 높은 업사이드가 높은 트레이 랜스를 결국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작년 시즌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 오프 시즌을 이제 접어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이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지 정말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쿼터백인지 이제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지난 2년간 이 선수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현재 우리가 이 선수에게 있어서 본 것이 뭐가 있느냐인 거죠. 잠재력? 잠재력을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매년 한 경기 치르고 부상이든 뭐든 시즌 아웃이 됐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선수의 업사이드를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업사이드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제대로 다듬을 수 있느냐.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켜봐야 되냐. 나이너스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확실한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브록 퍼디라는 검증된 젊은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그리고 굉장히 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뛰어난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은 뭐 드래프트를 할 당시부터 굉장히 도박이었던 픽이었죠. 트레이 랜스는 뭐 경기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선수였고, 경험이 적은 선수가 2년차 시즌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발전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다는 점은 팀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트레이 랜스가 높은 업사이드를 가졌다, 뭐 좋은 어깨, 그리고 좋은 신체 능력, 앤서니 리차드슨, 뭐 이러한 선수들, 라마 잭슨, 이러한 선수들과 비교되는 그러한 뭐 높은 업사이드를 가졌기에 뽑았다고 하지만, 결국 뭐 라마 잭슨은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 출신의, 뭐 캠 뉴튼은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 출신의 검증된 컬리지 쿼터백들이었어요. 하지만 트레이 랜스는 대학에서도 검증되지 못했어요. 프로에서도 2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너스 구단 입장에선 브록 퍼디와 트레이 랜스 선택할 그 고민을 1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브록 퍼디를 선택하죠. 더 나은 옵션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트레이 랜스는 물론 이 선수가 뭐 카일 샤나한이 정말 고심해서 뽑은 선수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번 긁을만은 한 선수 같아요. 뭐 쿼터백이 부족한 팀이거나 한다면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나이너스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 잠재력을 한 번쯤 도박으로 긁어본다, 이 정도는 좀 괜찮은 옵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구단에서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은 뛸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은 브록 퍼디의 팀입니다. 네, 이상 뭐 트레이드 뉴스, 그리고 오너 미팅 동안 발생했던 라마 잭슨의 트위터에 관한 소식들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라마 잭슨의 이 드라마가 정말 언제 끝이 날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합니다. 뭐 에런 로저스 드라마는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는데, 과연 라마 잭슨의 드라마는 언제쯤 끝이 날까? 결국 이 드라마가 끝이 나기 위해서는 라마 잭슨 본인도 정말 움직이고, 그리고 본인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팀들은 라마 잭슨에게 현재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지, 결국 모든 것이 이 드라마가 끝난다면 풀리겠지만, 해답이 풀리겠지만, 정말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motivated by external factors. I'm motivated by myself, and I always have been. If we would have won the national championship this year, I would have had the same amount of motivation in me, and that's just who I am. I don't need external motivation. I'm internally motivated. I'm internally motivated. I'm internally motivated.